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저는 지금 제 차 안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대구 MBC에 녹화가 있어서 KBL 관련, 가스공사 관련 컨텐츠를 찍어야 돼서 광명역 KTX에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사전 준비는 충분히 했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이 앤서니 데이비스의 댈러스 데뷔전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게임을 지켜보면서 야, 이래서 댈러스가 데이비스를 데리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곧바로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추가 후속 소식을 기다렸는데 대부분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앤서니 데이비스가 일주일짜리 부상이 아니라 장기간 부상을 입었다라는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휴스턴 로켓츠와의 댈러스 데뷔전, 이 앤서니 데이비스 정말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전반에만 무려 24득점 그리고 13리바운드, 여기에 5어시스트 3블락샷, 진짜 쿼트러플 더블을 달성할 기세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몸도 상당히 가벼워 보였고, 무엇보다도 그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그동안 그렇게 자주 찾아볼 수는 없었던 투쟁심, 또 어마어마한 경쟁심이 느껴졌습니다. 자, 하지만 3쿼터 종료 2분을 남긴 시점에서 비접촉 상황에서 쓰러지면서 라커룸으로 갔습니다. 일단 전반에 기록했던 20득점 10리바운드 5어시스트 3블락샷은 1997-98 시즌 이후로 처음이었다고 해요. 네, 그만큼 정말 훌륭한 활약을 펼쳤었는데, 보통 선수들이 쓰러질 때 보면 접촉 상황에서 쓰러지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통증을 느끼고 무릎을 부여잡고 복부를 부여잡고 쓰러지면 대부분은 그 징후가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결국 앤서니 데이비스는 4쿼터에 뛰지 못했습니다. 검진 결과 부상 부위와 내용은 내전근 염좌였어요. 그래서 내전근 하면 사타구니 쪽, 허벅지 안쪽을 뜻하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경기 직후에는 제이슨 키드 감독과 앤서니 데이비스가 모두 다 큰 부상 아니다, 전혀 심각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조금 더 깊은 부상이었다라는 게 지금 현지 보도고요.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 AD의 부상은 가볍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데이 투 데이가 아니라 일단은 아웃으로 뜰 수밖에 없고요. 일주일을 넘어서 한 달짜리 부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여러 기자들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상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일단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이도 좀 들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앤서니 데이비스는 계속해서 내전근 부상 전력이 있었어요. 이거는 레이커스 시절을 떠나서 뉴올리언스 시절 때부터 내전근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받아왔었고, 그리고 레이커스로 트레이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1월 28일입니다. 제가 왜 이 날짜를 기억하냐면 제가 판타지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1월 28일에 레이커스 시절에 바로 복부 부상을 입었죠. 복부 염좌. 경기 도중에 제가 그 경기를 스포티비에 중계했었습니다. 잠깐 뛰고 후반에 아예 아웃이었어요. 네, 그래서 복부 부상을 입었는데, 이 부상이 내전근 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부랑 사타구니니까 바로 붙어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AD가 계속해서 내전근과 복부 부상에 대한 관리를 해왔다고 해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레이커스 시절 때 입었던 그 부상이 이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걸 과연 댈러스가 좀 급하게 복귀시킨 건 아닌가? 혹은 이거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너무 의욕에 차서 평소였다면 좀 더 쉬고 나왔을 텐데 너무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겨서 복귀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제가 의학적인 그런 지식은 없어서 제가 찾아봤더니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복근, 그러니까 복부 쪽을 다치고, 그 다음에 내전근을 다치고, 그리고 스포츠 탈장. 예전에 박찬호 선수도 고생했었고, 이 스포츠 탈장이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예, 당연히 경기를 뛰지 못하는 기간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스포츠 헤르니아라고 하는데, 일단 그 부상은 피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죠. 일단은 앤서니 데이비스의 내전근이 그토록 오랜 기간 좋지 않았다면 차라리 이참에 그냥 수술하고 이번 시즌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포기라기보다는 그냥 AD 없이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두 번째는 수술을 받지 않고 재활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실제로 댈러스 의료진, 그 다음에 코칭 스태프, 그 다음에 앤서니 데이비스 전부 다 만나서 수술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수술을 하냐 마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한다면 당연히 시즌 아웃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이제 재활을 선택하는 거죠. 네, 재활 후에 나설 예정인데,
부상 복귀 시점은 뭐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공식적인 상황은 앤서니 데이비스가 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향후 몇 주 동안 나오지 못하고 몇 주 후에 재평가됩니다라는 그 공식 발표는 지금 2월 11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네, 다만 무기한 아웃 상태인 건 맞죠. 네, 무기한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쯤에서 생기는 뭐 세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수술을 선택한다면 윈나우 댈러스 입장에서 과연 이 한 시즌을 포기할 수 있을까? 물론 앤서니 데이비스 없다고 해서 댈러스가 시즌을 포기하진 않죠. 하지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수술을 한다. 데이비스 없는 거고요. 데이비스의 반대급부로 돈치치가 나갔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앤서니 데이비스도 이번 시즌에 써먹을 수 없고 돈치치는 당연히 나갔고 기존 멤버대로 우승에 도전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 우승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93년생이고 카이리 어빙 92년생이고 그 다음에 클레이 탐슨이 90년생이라면 댈러스도 소위 말하는 유통기한이 길진 않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이라도 당연히 조금이라도 우승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수술보다는 재활을 택하지 않을까? 만약에 수술을 택한다면 댈러스는 굉장히 좀 길게 내다보는 셈이 되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윈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재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재활을 하게 되면 시즌 내에 복귀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즌 내에 복귀를 할 거고, 다만 어떤 방식으로 재활을 할 거냐. 만약에 복부 부상과 그 다음에 지금 뭐 내전근 부상이 겹쳤다면 여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앤서니 데이비스의 출전 시간, 그 다음에 백투백 관리 여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질적인 부상 부위고 이 부위가 뭐 지금 한 군데만 말썽인 게 아니라 복부부터 내전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평가. 이 재평가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일단 LA 레이커스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가 1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재평가였어요. 그렇다면 일주일 뒤라 하면 보통 뭐 2월 한 3일 4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출전을 했습니다. 언제 출전을 했냐면 2월 9일.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재평가를 해서 괜찮다는 판정을 받고 1월 28일에 처음에 부상을 입고 나서 열흘 뒤에 나온 거죠. 네, 그렇다면 이거를 뭐 저희가 뭐 의심하는 건 아니고 과연 재평가를 하고 나서 1월 28일에 복부 부상을 입었던 앤서니 데이비스의 지난 휴스턴 로켓츠전 댈러스 데뷔 자체가 좀 무리한 출전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뭐 댈러스 의료진이나 코칭 스태프나 혹은 구단 수뇌부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앤서니 데이비스 본인도 빠르게 댈러스 팬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고 또 돈치치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좀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몸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는데 또 나의 그런 의욕, 동기부여,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뭐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결국에는 앤서니 데이비스의 복귀를 좀 더 종용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댈러스는 공식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이슨 키드 감독이 오늘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전히 우리는 앤서니 데이비스의 몸 상태를 평가하는 중이다. 복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취재진에 알렸습니다. 자, 제이슨 키드 감독은 그 당시에 휴스턴 로켓츠와의 데뷔전이 끝나고 나서 앤서니 데이비스의 몸 상태를 보고 나서 별일은 아닌 것 같다. 내일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했습니다만 까고 보니까 결국에는 내전근까지 지금 부상이 내려온 거죠. 앤서니 데이비스도 그때 뭐 시리어스한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은 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제이슨 키드 감독도 NBA 선수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다치고 그 다음에 또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을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후에 앤서니 데이비스의 몸 상태는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타구니 내전근 쪽은 정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주 까다로운 부상 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앤서니 데이비스 뭐 저의 판타지도 망했고 또 댈러스도 루카 돈치치의 컨디셔닝을 우려하면서 결국 데려온 선수가 앤서니 데이비스였을 때부터 약간은 웃음벨이었어요. 이건 데이비스를 뭐라고 저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컨디셔닝 출석률을 강조하는 그런 구단이 돈치치보다 6살이 더 많고 부상 전력이 훨씬 더 화려한 선수를 데려왔는데 야, 이게 진짜 무슨 거짓말처럼 데뷔전에서 모든 걸 보여주고 들어눕게 됐어요. 그러니까 댈러스 입장에서는 참 특히나 니코 해리슨 단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뭐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물론 이런 부상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항상 그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댈러스 팬들의 민심이 굉장히 썩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이런 앤서니 데이비스의 올스타전 대체자로 카이리 어빙이 낙점됐습니다. 일단 앤서니 데이비스는 올스타전에 출전을 할 계획이었고
그리고 본인의 통산 10번째 올스타 선정이었습니다만 이번 부상 때문에 일단 올스타전을 건너뛰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대체자를 NBA 사무국에서 뽑아요. 부상을 입은 선수의 NBA 대체자는 팬 투표나 혹은 감독들의 표나 혹은 언론들의 표가 아니라 그냥 NBA 사무국에서 고심하고 뽑습니다. 자, 그래서 뽑은 선수가 카이리 어빙입니다. 카이리 어빙 같은 경우에는 뭐 공교롭게도 현재 앤서니 데이비스의 동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올스타 선정으로 통산 9번째 올스타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는 10회고요. 카이리 어빙은 충분히 뽑힐만 합니다. 평균 기록도 24.1득점, 그리고 4.6 리바운드, 4.8 어시스트, 필드골이 47.5%, 3점이 40.7%의 자유투 90%. 뭐 충분히 뽑힐 만한 기록이긴 합니다만 항상 좀 이럴 때 아쉬운 게 뭐 도만타스 사보니스 같은 선수죠. 물론 매 시즌 아쉽지 않은 선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NBA 사무국의 직원으로서 이런 권한이 있었다면 저는 어빙보다는 사보니스를 뽑았을 것 같아요. 일단 사보니스의 기록이 뭐 더 뛰어나기도 하지만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빅맨이잖아요. 뭐 물론 요즘에 포지션에 구분은 없긴 합니다만 빅맨이 빠졌을 때는 빅맨을 뽑는 게 좀 더 센스가 있는 그런 처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사보니스와 어빙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면 그래 빅맨 쪽으로 가자, 저는 이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부에서는 야니스 아데토쿤보 대신에 트레이 형이 뽑혔어요. 야니스는 결국 부상 때문에 앤서니 데이비스처럼 뛰지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NBA 사무국이었다면 제가 청개구리가 아니라 저는 트레이 형도 물론 대단합니다만 타이리스 맥시를 뽑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올스타전은 팀 성적을 조금 덜 보고 트레이 형도 정말 어마어마한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진짜 마치 뭐 전성기의 뭐 제이슨 키드, 매직 존슨, 존 스타턴 같은 그런 신기에 가까운 패스를 뿌리고 있지만 이 맥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망해버린 필리에서 한 줄기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트레이 형이 뽑혔습니다. 타리스 맥시랑 그리고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또 어빙과 트레이 형이 뽑힌 이유에 대해서도 다들 뭐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앤서니 데이비스의 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만간 뭐 공식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댈러스 구단주의 성향, 그다음에 니코 해리슨 단장의 그런 캐릭터를 감안했을 때 본인들은 앤서니 데이비스의 부상을 알고 있지만 최대한 늦게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댈러스의 SNS 공식 인스타도 몇십만이 이탈했죠. 뭐 그다음에 댈러스 경기장 앞에 시위하고 있죠. 지금 댈러스에 대한 민심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최대한 늦지 않을까, 늦게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앤서니 데이비스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비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격도 좋고 인성도 훌륭하고 수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더티 플레이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댈러스에 오게 되면서 또 레이커스를 떠나게 되면서 했던 그런 인터뷰들이 상당히 심금을 울리고 이 친구는 진짜 배운 녀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워낙 그런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3년 연속 NBA 판타지에서 이 데이비스를 뽑고 있는데 데이비스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댈러스로 복귀해서 또 댈러스의 데이비스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번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 MBC를 다녀오면 루카 돈치치의 데뷔전을 놓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제가 어떤 장소든 찾아서 이렇게 한번 찍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요새 컨텐츠 진짜 뭐 조회수가 대박나고 있는데 다 여러분 덕분이고, 깝치지 않고 항상 열심히 이렇게 차에서라도 내실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